네, 안녕하세요. 차플입니다. 시장이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여정,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는 2026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장기 관점, 그리고 1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제 나름의 시각을 공유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이더리움의 장기 관점,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방향성에 대해 저의 시각을 이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역시 보시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되신다면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 내용을 간단히 복귀해보자면 비트코인 장기 관점과 1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제 시각을 공유드렸었는데요. 해당 관점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현재 보고 있는 중장기 관점은 80K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한 1월에는 최소한의 기술적 되돌림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월봉 15MA와 전체 하락분의 되돌림 0.382 구간까지는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봉 RSI는 중단을 돌파하는 상승과 동시에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모든 불안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는 98K 구간이 가장 강한 매도 저항이 될 수 있겠죠. 다만 과거와 동일하게 이후에는 이전 저점을 다시 시험하는 약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 당시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1월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흐름을 보면 그동안 회복하지 못했던 중장기 가격 구조를 다시 회복하며 시장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매수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매수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 관점은 지난 12월 초부터 멤버십에서 솔라나 매매 전략을 공유하며 저점이 낮아질 때마다 사전에 설정한 전략에 따라 매수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듯이 이번 국면에서는 긴 호흡이 아닌 짧은 호흡의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스탠스를 선택했고 왜 위와 같은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지난 영상에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난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이후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고 대응하고 있는지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안내된 텔레그램 채널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미처 다 담지 못한 단기관점들이나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흐름에 대한 코멘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공개 채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암호화폐 시장, 특히 알트코인 시장 앞에는 지금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폭락으로 가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호황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의 미래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알트코인들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힘을 받아야 다른 알트코인들이 구조적으로 따라붙는다는 점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흔히 이더가 알트 대장이니까 정도로만 막연하게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면에는 훨씬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작동하는 프로젝트들, 즉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의 세입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레이어 1 네트워크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여전히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영향력은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더리움을 큰 도시에 있는 대형 백화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 안에 입점한 각종 브랜드 매장들이 알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화점에 사람들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매장들의 매출도 함께 살아나겠죠. 즉 이더리움의 자금과 수요가 유입될 때 알트코인 역시 토큰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상승에는 명확한 자금 이동의 순서가 존재합니다. 보통 자금은 비트에서 이더리움으로, 메이저 알트에서 소형 알트로 움직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흔히 낙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비트에서 수익난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고 이더에서 다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인데요. 결국 이더리움에서 의미 있는 수익과 추세가 형성되어야만 시장은 더 높은 변동성과 더 넓은 위험 자산으로 이동할 명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단순히 알트 대장이라는 상징이 아니라 알트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변동성을 결정짓는 중심축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전망을 볼 때는 개별 알트를 먼저 보기보다는 이더리움의 방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기준은 당연히 비트코인이겠죠. 비트코인이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추세를 만들 때 비로소 알트 시장 전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차트로 접근해서 이더리움 1년봉 캔들을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갈래길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마감입니다. 2025년 이더리움의 1년봉 캔들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이더리움의 연간 캔들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마감되었는데요. 위아래 꼬리 길이가 비교적 균형을 이룬, 매수와 매도가 팽팽히 맞선 전형적인 심리 캔들로 마감한 모습이죠. 이더리움의 1년봉만 놓고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랫꼬리가 깊게 형성되는 흐름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의 연간 캔들은 아랫꼬리가 거의 없는 몸통 위주의 캔들이 반복되어 왔고 그 자체가 상승 추세의 힘이 강했다는 증거였겠죠.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는 아랫꼬리보다 몸통의 방향성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곧 2026년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려면 지금부터 연간 캔들에서 강한 양봉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이더리움이 연초부터 힘있는 양봉을 만들지 못하고 다시 꼬리 위주의 캔들로 흔들리게 된다면 알트코인 시장 역시 구조적으로 힘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더리움이 연간 캔들 기준으로 몸통 중심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준다면 그때부터는 알트 시장 전체에 유동성과 변동성이 함께 살아나는 국면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결국 2026년 알트코인 시장의 핵심은 개별 종목의 재료가 아니라 이더리움이 연간 흐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이더리움도 2025년에 신고가를 갱신했고 곧바로 월봉 하락세가 강하게 이어진 국면입니다. 낙폭을 보면 과거 굵직한 조정들과 유사하게 짧은 기간 동안 가파른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월봉 기준으로는 음봉 4개가 연속적으로 출현하며 추세적인 부담이 누적된 흐름입니다. 특히 12월 월봉 종가는 중요하게 보던 20MA를 명확히 이탈한 채 마감한 모습인데요. 장기 상승 추세가 한 템포 쉬어가는 국면 혹은 중장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 끝났다는 해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 차트는 명확한 장기 구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장기 차트 흐름을 보면 여전히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즉 강한 상승 추세에서 굵직한 조정이 있었더라도 장기 추세를 계속해서 살리는 국면을 이어왔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도 이더리움은 월봉 20MA를 이탈한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병행하고 다시 방향성을 만들어낸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지금 구간 역시 단기적인 반등과 재차 눌림이 반복되며 에너지를 재정비하는 구간일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구조를 보면 명확한 가격 분기점이 존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500달러에서 2,100달러 구간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은 강한 하락세가 이어지더라도 해당 분기점에서는 가격 방어가 수차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이 무너졌을 때는 비로소 장기적인 약세 국면에 진입했었죠. 즉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가격 구조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공격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국면이라기보다는 하방 리스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가 기술적 반등이고 그리고 다시 추세가 살아나려면 어떤 가격 구조가 회복되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체크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격 구조는 아래 분기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은 3,600달러까지는 열어두고 있고 월봉 종가 기준으로 3,700달러 위에서 안착한다면 다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도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재차 눌림이 이어진다면 아래 분기점을 확인하는 하락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는 조금 더 높은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더리움의 장기 관점을 종합하자면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는 상승 흐름은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성격의 강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와 과매도 구간에서의 되돌림이 결합된 흐름이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한 차례 더 나타나더라도 최소 3,600달러 구간까지는 장기 구조 안에서의 기술적 반등 범위로 보고 있으며 이 구간은 공포 속에서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다시 강세 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단기 반등이 아니라 장기 캔들 기준 종가가 3,700달러 이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약세 국면 속 반등으로 인식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더리움 흐름을 몰락이나 끝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구간이야말로 가장 많은 기회가 숨어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이 생긴 이후에 시장에 들어오고 그때는 이미 가격이 충분히 올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지금 시기야말로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유리한 구간이 되기도 하겠죠.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는 공격을 해야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하며 어떤 가격을 넘어서야 관점을 바꿔야 하는지 이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일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그 기준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기대보다는 관리, 확신보다는 구조를 우선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와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 시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대부분은 내가 들고 있던 알트가 안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토탈3 차트입니다. 토탈3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합산한 지표죠. 이 토탈3 차트를 보면 2025년 역시 신고가를 한 차례 갱신했습니다. 즉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없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시장 전체로는 분명 자금이 들어온 구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이 생긴 다음에 시장에 들어오죠. 그런데 그 시점은 이미 가격이 충분히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알트 시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산 시점이 이미 뒤늦게 따라붙은 자리였거나 혹은 내가 물려있던 종목만 제외하고 시장이 움직였던 거죠. 사실 이번 시즌의 알트코인들은 오른 코인만 올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를 찍었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2024년 이후부터 사실 바닥에서 기어가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알트 시즌은 2024년 연말에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하락 속에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코인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과언은 아니죠. 그 이후로 시장은 전체가 함께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선별적으로만 오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시장 환경 자체가 바뀐 결과입니다. 예전 개인 투자자의 투기 열풍을 상징하던 김치 프리미엄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지금 알트 시장의 온도가 과거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비트코인은 지금 거대한 자본이 희소한 자산을 쫓는 과정에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흐름입니다. 반면 알트코인은 쓰나미처럼 쏟아지는 공급 물량 앞에 사막처럼 메말라버린 수요가 놓여있는 구조죠. 이게 지금 알트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2026년 알트 시장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트라는 단어로 묶어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섹터가 더 중요해졌고 하나가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과거식 투기 장세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현실에 맞춰 우리의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시점입니다. 많이 눌렸으니 당연히 간다. 이 사고방식은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겠죠. 조정이 항상 하락장의 시작은 아닙니다. 때로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언젠간 오겠지 하면서 알트 시즌만 기다리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두가 함께 올라타는 배는 없는 시장. 이 새로운 구조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또 어떤 위험을 요구하는지 지금부터는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단기적인 흥분이나 확신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무조건 오른다, 이번엔 다르다 같은 말로 여러분의 판단을 흔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리고 어떤 국면에서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시장은 늘 변하죠.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변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멤버십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단순한 기법이 아닌 시장을 해석하는 관점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멤버십은 한 번쯤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약속드리기보다는 시장을 대하는 사고방식과 기준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멤버십은 지금 보시는 채널에서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당장의 방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의 분석이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 그때 구독으로 함께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조용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차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